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까이든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사이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는데요. 우리가 흔히 부동산 사이클이라 그러면 10년 주기로 온다 해서 98년 IMF 때 한번, 그리고 2008년 이 리먼 브라더스 때 한번, 이렇게 해서 이제 10년 주기로 이제 하락이 온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건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너무 끼워 맞추기 식인 것 같다라는 느낌? 그냥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우연히 두 번 그 10년에 딱 맞았다고. 아니지, 우연히 두 번 맞은 게 아니고 우연히 한 번 맞은 거죠. 왜냐하면 이 처음에 98년 IMF가 왔죠. 그거는 뭐 10년 주기설이고 뭐고 그런 거 없었을 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때 그냥 온 거잖아요. 그 얘는 그냥 이제 제외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혹시나 88년도 78년도에도 이런 비슷한 위기가 있어서 하락장이 왔다고 하면은 그거는 어느 정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일단 제가 알기로는 98년에 한번 맞았고 그 다음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공교롭게 그 시기에 맞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졌는데 그게 하필 IMF 이후 10년인 거, 그거잖아요. 혹시 제가 모르고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사이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정의는 우리나라 이런 역사나 이런 거를 다 해봤을 때 그래도 한 대여섯 번은 맞고, 하락했던 금액까지 퍼센테이지로 해서 거의 정확하게 맞고, 그리고 그 하락장을 벗어나서 상승장을 다시 올라가게 된 그 시기와 그 퍼센테이지까지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가야 그래도 진짜 이게 사이클이라는 게 좀 있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이거 혹시 제가 모르고 있는 하락과 상승 이 그래프가 뭐 적어도 두세 번 정도가 더 있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설마 이 두 번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10년 주기설 10년 주기설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다들 되게 공부도 많이 하시고 되게 전문가 분들이. 그 논리면 2018년에 왔었어야죠, 사이클상. 근데 2018년에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그때부터 막 오르기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 2021년 9월이니까 거의 이제 4년이 지나갔는데, 거의 뭐 10년 주기설에 거의 절반 가까이 40%가 지나갔는데 아직 오지가 않고, 여러가지 지표상으로 하락의 신호는 아직까지는 없다고 보여져요. 근데 만약에 내년 22년에 부동산 시세가 하락장을 맞아서 20% 30%씩 막 폭락을 하면, 역시 부동산 10년 주기설 사이클이 역시 맞았어, 이렇게 인정해줘야 되는 부분인가요? 그게 좀 이상한데?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정도로 사이클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좀 논리가 약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는 있을 수 있겠다 싶어요. 왜 물가가 상승이 하고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부동산 가격은 이제 우상향을 하는 걸로 다들 알고 있으니까 찔끔찔끔 오르는데, 이게 10년 동안 찔끔 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10년 동안 찔끔 오르다 보니까 보통 한 10년쯤 정도 오르면 사람들이 이건 너무 비싸다, 이거 너무 비싸서 이건 말도 안 된다, 나 그럼 안 사, 전세나 월세 들어가지, 나 못 사겠어, 이렇게 시작이 돼서, 그렇게 되니까 이제 건설사들도 분양을 하면 미분양이 나기 시작하고, 미분양된 걸 보고 사람들이 이제 떨어진다, 더 안 사야 되겠다, 기다려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또 매수 심리가 꺾이고, 이러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진다. 요거는 조금 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이제 무작정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진다, 요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의 사이클이란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왜 부동산 가격이 정해지는 여러가지 요인들 중에 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건 너무 비싸서 못 사겠다, 안 되겠다, 포기할란다, 그냥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이 안 살 때, 그럴 때 천천히 집 가격이 하락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시기가 이제 올 때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저도. 왜냐면 지금 너무 비싼 건 사실이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서 왜 우리가 그 하락장의 외부 요인, 외부 변수들처럼 이 정책적인 이 임대차법으로 변수가 생겼잖아요. 이 수요와 공급을 꼬이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전체를 리딩하는 그 서울은 말할 것도 없이 더 꼬였고 아예 공급이 없는 수준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사이클상 너무 비싸서 지금 떨어질 때가 됐다 라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그런 건 언제든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뭐 떨어질 거다, 더 오를 거다, 이런 거는 뭐 절대 예측할 수가 없고, 그냥 내 집 마련 한 채 하는 거는 그냥 지금 당장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 형편에 맞춰서. 물론 제가 생각해도 지금 가격이 조금 심하게 비싸긴 비싸요. 근데 여기에서 어떤 외부 변수나 뭐 어떠한 뭐 요소들로 인해서 가격이 내려서 예전처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그냥 수도권 집 가격 뭐 좀 괜찮은 거 뭐 5, 6억, 7, 8억 뭐 이 정도로 다시 내려간다면 그거는 뭐 다행이라면 다행이고, 그런 상황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렇게 된다면 다행이지만 여기에서 만약에 조금 더 몇 년 더 길어지잖아요, 이런 상황들이. 더 뭐 계속 오르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상황이 조금씩만 더 유지되면은 한 1, 2년만 더 지나면은 이 가격을 다 인정하게 돼 버려요, 사람들이. 아, 서울이니까 20억 스타트, 경기도 뭐 수도권 뭐 13억 14억 오케이, 이 가격들을 인정하는 사람이 한 명, 두 명 계속 더 생기면서 이 가격이 그냥 굳히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된다면 언제까지 야 이거 너무 비싸다, 나 집 안 사, 지금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 이렇게 하다가도 아 이거 아닌가 하면서 계속 사다가 보면 그 가격이 굳혀지면은 그게 진짜 그냥 가격으로 쭉 유지가 되는 거라니까요. 왜냐하면 이 집 가격이 계속 비싸다고 어느 정도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가격으로 무조건 내려와야 된다고 하면, 지금 예전 뭐 20년 30년 전부터 해서 가격이 인플레이션만큼만 반영이 됐었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그거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게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 혹시나 누가 안다고 하면은 그거를 믿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흔히 도박사의 오류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가위바위보를 계속 하는데 내가 이겼어, 두 번째도 이겼어, 세 번째도 이겼어, 네 번째도 이겼어. 그럼 다섯 번째 내가 져야 됩니까? 여섯 번째 제가 져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냥 그 한 판 한 판 할 때마다 계속 리셋이 되는 거잖아요, 그 판 할 때마다. 근데 내가 5번 내리 이겼다고 해서 이번 판은 내가 지겠지 생각해보면 이건 아니잖아요. 그냥 나는 가위바위보를 다른 사람이랑 한 판 한 판씩 하는 거랑 한 명이랑 계속 하는 거랑 사실은 똑같다라는 거죠. 물론 이런 부동산 가격을 무슨 가위바위보처럼 확률 게임으로 오르거나 내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딱 정하는 건 아니지만, 가위바위보 얘기를 한 건 지금까지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질 때가 됐다라고 하는 말에 반박을 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부동산 전문가 개인적인 뇌피셜로는 부동산 사이클이 있다? 이건 잘 모르겠다, 아닌 것 같다, 내 생각으론.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쯤 내려야 된다? 그것도 아닌 것 같다,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다, 이런 느낌의 내용이었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부자 되세요.